예, 다노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다노가 사실은 트레이드설이 좀 나왔던 선수였었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이 뭐냐 그 크리스마스에 이제 로스터 프리징이 또 이제 생기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기 전에 트레이드를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영입하는 쪽에서도 이제 그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영입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트레이드가 좀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이제 몬트리올로 다시 가는 그림이 되게 됐네요. 사실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몬트리올에서 이제 소속이 있어 플레이를 한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홈 홈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LA 킹스는 뭐 2라운드 지명권 한 장 받으면서 리턴 가져오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별 문제 없죠? LA 킹스부터 볼게요. LA 킹스가 이제 주는 쪽이니까 그리고 이제 리턴이 뭐 중요한 쪽으로 따져보면 단호 쪽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킹스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2026년 2라운드 지명권 한 장 딱 받아오면서 결국 이제 단호를 내주는 그런 선택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조금은 그렇게 리턴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지금 이제 단호가 나갔기 때문에 사실 단호 영입을 한 이후로부터 LA 킹스의 강점 중에 하나는 코피타르 단호가 그 라인에 이제 센터 두 명이 딱 구축이 되면서 수비적으로 둘 다 이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대 센터 매치업이 이득을 보는 느낌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게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네임밸류로 따지면 단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수가 많고 하지만 단호가 어쨌든 수비력을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그리고 이제 단호가 무어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랑 호흡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선수의 후역습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많이 보는 그림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동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코피타르 단호는 좀 1, 2라인 센터로서의 좀 이제 큰 기둥 같은 느낌으로 이제 잘 구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애석하게도 그 녀석들을 만나 그 녀석들을 만나는 바람에 여기에 결국은 이제 이 힘이 100% 뭔가 우리가 정말 아주 큰 강점이구나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림들이 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들은 에드먼턴이죠. 그죠? 최근 5시즌 동안 LA 킹스가 이제 LA 킹스 상대로 올린 포인트 랭킹 누가 제일 많았냐라고 보시면은 초월적으로 많아요.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틀, 부샤르 이렇게 이제 24경기 47포인트, 40포인트, 31포인트 이런 식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강점이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를 상대로 나오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감안해도 이제 너무 이거는 또 못 막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선택을 또 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단호가 사실은 경기력이 요즘 좀 안 좋기는 해요. 이제 그런 과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 하는 그림이고 사실 바이필드가 좀 확실하게 이라인 센터로 발돋움해서 트레이드를 하나라고 생각도 조금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기록이라든가 경기력을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지난 시즌 괜찮은데 올해는 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리고 뭐 어쨌든 또 말씀을 드리면은 LA 킹스가 올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코피타를 어쨌든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피타를 단어가 둘 다 어떻게 보면은 팀을 떠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뭐냐 바이필드가 있다라고 해도 한 명이 더 필요하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올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UFA 자원들이 어쨌든 코피타를 은퇴였고 그리고 다노도 올해 끝나면 계약이 만료 아닌가요?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쿠즈맨코랑 페리 그건 이제 지금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쿠즈맨코랑 페리 뭐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올 시즌 끝나면은 공격 UFA 자원들입니다. 그리고 쿠즈맨코도 지금 경기력 보면은 재계약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서 생각보다 LA 킹스가 지금 타이밍을 잡으면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까지는 코피탈가 있고 하니까 그냥 가봐도 괜찮은데 내년부터는 만약에 올해처럼 여전히 올해처럼 어떻게 보면 좀 부진하고 결국 좀 일찍 탈락하고 그런 그림이 나오면은 제 생각에 감독 교체까지 단행을 하면서 좀 팀 색상까지 크게 바꿀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맥클렐런 감독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누구냐? 지금 짐 힐러 감독 체제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전술을 쓰는 과정에서의 수비력을 강조를 하는 그림으로 이제 팀 컬러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거를 결국은 이제 다 바꾸면서는 좀 새로운 뭐 공격적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루트 어떻게든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LA 킹스가 올 시즌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도 셀러리 캡이 2,600만 달러가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2,700만 달러 가까이 이제 이렇게 캡 잔여량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어쨌든 주축 자원들은 LA 킹스는 많이 지금 재계약이 쭉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킹스도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영입전에 불을 붙일 만한 상황이 물론 이제 내년에 별로 없어요. 내년에 사실은 이제 잔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없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캡 공간이 있다라는 거는 영입전을 펼쳤을 때도 좀 이득이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좀 지금 선수들을 팔면서 스타 선수를 한 명 데려온다고 하면은 그 선수를 정말 이제 큰 금액으로 잡는 데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다노 이제 캡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덜어냈고요. 이번에 몬트리올 보면서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노를 영입을 했죠. 요거는 이제 결국 다시 돌아왔다. 요런 내용들도 이제 중간 좀 들어가게 될 텐데 몬트리올 어쨌든 영입 목적을 살펴보면은 부상 그리고 공백이 생긴 2, 3라인 선수층을 좀 보강하자라는 부분. 아무래도 다노가 지금 이제 2라인이나 3라인 센터를 결국 이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복귀한 이후에. 뭐 예를 들면 물론 지금 카파넨이랑 누구냐 데미도프랑 이 라인이 잘 굴러가긴 하지만 만약에 카파넨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면 카파넨 자리에 넣어서 테스트를 해도 나쁘지는 않고요. 아니면 이제 3라인에 뭐냐 뭐 뉴훅이랑 이런 선수들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어쨌든 이제 써먹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2, 3라인 선수층을 보강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몬트리올은 지금 같은 라인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들 그죠? 다크랑 뉴훅이 거의 같은 시점에 둘이 이탈을 했는데 아직까지 복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복귀를 못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중간 자원에서의 좀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 과정을 이제 좀 부담을 좀 덜 그런 자원으로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다시 돌아왔죠, 그죠? 몬트리올 예전에 360경기 출장에서 54골, 140 어시스트. 그리고 LA 킹스에서도 이제 70골, 130 어시스트. 뭐 포인트도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이제 꾸준한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과정도 있고 페이스오프, 그죠? 다노의 또 강점입니다. 몬트리올에서도 거의 54% 육박 그리고 LA 킹스에서도 53%였어서 사실 이 선수는 정말 수비형 센터로서 사이즈를 제외하면은 가질 거는 뭐 어느 정도는 다 갖추고 있는 이제 그런 자원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LA 킹스래 몬트리올이 팀 페이스오프 순위가 리그에서 이제 좀 안 좋은 축에 속합니다. 리그 22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다노의 합류로 인해서 좀 보완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팀 라인적으로 바라보면은 사실 포글 다노 무어 라인이 LA 킹스에서 좀 믿음직한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는 라인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LA 킹스 여러 라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를 했고 득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득점 하는 과정에서 2실점 플러스 3 지키면서 팀 내 최고였고요. 그리고 이제 SAT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도 56.1% 나왔기 때문에 팀 내 1위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노가 그래도 라인 조합이 이제 좀 잘 구축이 되는 경우에는 라인 퍼포먼스 같은 부분은 나쁘지 않게 나온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개인 성적으로는 상당히 부진하다. 올해 거의 데뷔 이후에 거의 제일 부진한 시즌 같은 느껴지는 그 정도의 시즌이에요. 지금 30경기에서 5어시스트밖에 하질 못하는 그림이고 아이스타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페이스오프야 뭐 건재하지만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조금 걱정될 만한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단호의 강점이라고 하면 일단 수비력도 수비력이지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또 역습을 가져 나간다라든가 이제 포인트 생산력이 사실 없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그런 투웨이적인 기여도 어느 정도는 이제 기대를 하고 영입을 하는 뭐 LA 킹스도 처음에 영입할 때 그랬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게 조금은 올해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스케이팅 관련 측정치가 점점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처음에 영입하고 이제 그다음 한 3시즌 정도는 36kg 가까이 찍히는 이제 그런 그림이었는데 지난 시즌도 35.25kg 그리고 이제 올 시즌 34.83 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속 같은 경우에도 이제 32km 이상 가속 숫자도 보시면은 지금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상위 몇 퍼센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죠? 랭킹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스케이팅 관련 부분도 좀 감소 추세에 있다라는 거는 또 조금 안 좋은 점입니다. 왜 이게 안 좋은 점이냐라고 하면은 몬트리올은 제법 빠른 팀이거든요. 몬트리올은 전체적으로 따져보시면은 뭐 탑 스피드야 이제 팀에서 제일 빠른 애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32km 이상 가속을 보시면 1030배를 실시했기 때문에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이 이 가속을 가져간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꽤 재빠른 팀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호는 더 이상 재빠르지가 않아요.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몬트리올의 관건은 단호에 적합한 윙어를 찾아가지고 빠르게 3라인 안정화를 깨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다크나 유훅이 들어오면은 이제 2라인은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사실 뭐 2라인, 3라인이 크게 차이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예. 근데 단호에 적합한 라인 아까 이제 포글이라든가 무어라든가 이런 이제 좀 사이즈가 작다라고 해도 좀 이제 견실하게 이제 정말 열심히 스케이팅하고 수비적으로도 이제 한 스트라이드 더 타서 이제 수비적인 기여를 조금 더 하고 그 과정에서 역습 상황에서도 깔끔한 마무리를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고런 이제 유행어를 잘 찾아준다라고 하면은 뭐 킹스와 비슷한 느낌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3라인에 굉장히 빠른 안정화도 꾀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대로만 흘러가면은 괜찮은 그림이에요. 스즈키 선수의 수비 부담도 경감이 되고 사실 좀 수비적으로 확실한 롤을 줄 만한 선수가 스즈키밖에 없는 지금 몬트리올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1, 2, 3라인 센터 중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노라는 카드가 생기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 경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LA 킹스에서처럼 어떻게 보면 좀 수비 특화 역할도 물론 완전히 체킹 라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좀 수비적인 부분을 예, 그래도 리그에서 강점이 있는 이제 이런 라인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는 것 플러스 몬트리올이 지금 보시면은 좀 흔들리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실점 물론 이제 올해는 좀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실점 관리가 잘 안 되고 수비적인 경기가 이제 좋지 않게 풀려나갔을 때 초반에 실점을 많이 하고 그거를 이제 좀 뒤에 따라가야 될 때 잘 안 따라가서 지는 게임도 나오고 이제 이런 그림들이 조금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괜찮은 영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못지않게 어쨌든 개인 기량 자체가 처음에 이제 LA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몬트리올에서 봤었던 그때랑은 사실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좀 나올 수 있을지 확인을 하시면서 예. 몬트리올의 단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